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신 분은 육복을 타고나신 건데요. 신체 오복을 치아가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고 시력, 청력, 대소변이 좋은 것을 일컫는데요. 누군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6번째 복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젊을 때부터 줄곧 체중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외적인 측면보다는 체중이 늘어 비만이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서 대사질환을 야기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살이 쪄서 2개월간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행히 5kg을 감량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한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관련 책들을 보고 건강한 식단으로 해봤습니다. 2개월 동안 피나는 몸부림으로 5kg을 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두에게 큰 관심사인 만큼 집중적으로 영상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멀리하면 살이 빠지는 이유. 두 번째, 한 달에 5kg 빠지는 식단. 세 번째, 5kg 감량 후 체중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을 가까이 하면 살이 빠지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잠시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물 수업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사에 대한 개념을 음식물을 섭취한 후 에너지를 내는 것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생체 내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화작용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생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통틀어 대사라고 합니다. 즉,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섭취한 음식물의 대사를 보면 소화 및 분해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단위체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화작용을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와 반대로 작은 분자들은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생합성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음식에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혈액의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과자 등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는데 이때 혈관이 쉽게 손상되어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당을 낮추고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슐린은 지방산 합성을 촉진시켜 중성지방을 만드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과정의 최종 생성물은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피루부산은 효소의 작용으로 아세틸코에이가 되는데 시트르산회로 전자전달기를 거쳐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도 남는 과잉의 아세틸코에인은 지방산 합성으로 대사가 이어져 중성지방을 만듭니다. 즉,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첫 번째로 인슐린 호르몬은 지방산 합성을 촉진시키고 두 번째로 과잉의 아세틸코에인은 지방산 합성 중성 지방을 생성함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성인이 필요한 하루 탄수화물은 약 170g 정도라고 합니다. 흰쌀 한 공기는 당질을 약 50g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끼를 먹으면 성인이 필요한 탄수화물은 거의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과 반찬을 밥의 양만큼 많이 먹는데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반찬도 많지만 반찬은 만들 때 설탕이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끼만 먹는 게 아니라 디저트로 과자, 과일, 떡 등을 먹게 되면 이미 당질은 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일은 살이 안 찌니까 많이 먹어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일 내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당은 포도당과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입니다. 포도당보다도 대사 경로가 매우 단순하여 포도당보다 신속하게 지방산 합성에 이용되어 중성지방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나 고중성지방 혈증,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멀리하면 살은 빠지겠지만 생체 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뇌, 적혈구, 신경계 등은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원인데 탄수화물을 멀리하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근데 다행히 간에서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당 신생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당 신생 경로는 당질 이외의 물질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경로입니다. 뇌는 하루에 100g의 당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성인 하루 필요량 170g에서 59%, 즉 절반 이상이 뇌에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에서 가져오는데요. 다이어트로 장기간 금식을 하거나 취침 후 아침 식전까지 공복 10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됩니다. 이때 당 신생 경로가 작동하여 당을 합성하고 뇌, 근육, 적혈구로 당을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대표적으로 닭가슴살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구조는 질소, 수소를 포함한 아미노기와 탄소, 수소를 포함한 탄소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이와 작용해서 아미노기가 제거된 이후 소변이나 요소로 배출이 되고 나머지 탄소 골격은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배출됩니다. 그중 일부만 포도당, 지방산, 케톤체로 전환됩니다. 즉,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은 지방산 합성으로 대사가 진행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살이 덜 찌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멀리할 때 살이 빠지는 대사 과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췌장에서는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간에서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당 신생 경로를 촉진하고 이와 반대로 해당 과정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 분해의 증가와 지방산 대사, 즉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켜 살이 빠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살이 빠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실제 생체 내에서는 매우 위급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인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간에서는 당 신생 경로가 촉진되어 당이 생성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너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산 산화로 얻어진 아세틸코에인은 간에서 케톤체를 형성합니다. 이 케톤체는 뇌, 적혈구 등의 조직에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케톤체는 근육, 심장, 뇌, 신장 등의 다른 조직을 이동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코일을 생성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간에서 당 신생 합성을 통해 당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일을 케톤체로 생성하여 주요 조직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간의 극심한 다이어트는 주요 조직인 뇌, 적혈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원활한 공급을 제한하고 케톤체의 과다 생성으로 몸이 산성화되어 장기까지 손상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말고 주의 깊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달에 5kg 빠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3끼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건강 유지하면서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을 멀리하면 살이 빠지는 과학적 원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식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식단을 소개하기 전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달 동안 나를 위한 행복한 요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을 챙겨 먹는 것이 일상적인 식단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을 가까이 할 식단과 함께 주의할 점은 음식 섭취하는 양은 평소 양의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먼저 아침 식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에 소개한 것들 중에서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무가당 두유, 삶은 계란을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이럴 땐 요리 방식을 바꿔서 계란 후라이, 계란찜도 좋습니다. 퍽퍽한 그릭 요거트와 방울토마토 10개, 다른 과일은 과당이 많은데 토마토는 당 함유가 적은 채소입니다. 간장 소스를 얹어 연두부를 먹거나 삶은 두부 반모와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평일에 열심히 식단을 준수하고 주말에는 스페셜로 아침에 양배추 치즈 피자를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요리 유튜버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서툴러서 더보기 설명란에 요리 유튜버의 레시피를 URL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간단히 레시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양배추를 채로 썰고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서 살짝 익힌 후에 계란 2개를 넣고 잘 섞어서 작은 후라이팬에 얇게 펴서 양쪽을 익힙니다. 그 위에 무설탕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를 위에 얹고 양송이와 청피망 슬라이스를 몇 개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서 2-3분 정도 녹여주세요. 요리 시간은 총 10분 정도입니다. 주말에 한 번 정도 양배추 치즈 피자를 먹으면 매우 행복해지실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점심 식단인데요. 점심 식단은 아침 식단보다 다채롭고 좀 더 든든한데요. 요새 치킨 가슴살도 커리맛, 치즈맛, 토마토 소스맛, 짜장맛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특수 공법으로 퍽퍽하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판매하더라고요. 닭다리도 괜찮고요. 여기에 야채 샐러드나 오이, 피망 같은 야채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구운 순살 치킨도 좋고요. 특히 제가 자주 해서 먹었던 두부김밥과 양배추 김밥도 좋습니다. 김밥에 밥 대신 두부와 양배추를 넣는 것인데요. 천에 두부를 꽉 짜서 물기를 없앤 두부와 계란을 섞고 혹은 양배추와 계란을 섞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린 후에 작은 네모 후라이팬에 약 0.5cm 정도 두께로 붙여주세요. 잘 식힌 후에 밥 대신 김 위에 깔아주면 됩니다. 그 위에 똑같이 김밥 재료를 넣어서 말아주세요. 단무지, 당근은 충분히 넣어주면 맛있습니다. 오이 혹은 시금치, 치즈 등을 넣고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든든한 두부김밥과 양배추 김밥이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기 어려운 분은 요새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밥 대신 계란을 넣어 만든 키토 김밥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제가 이용했던 브랜드나 상호를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주말에는 돼지 목살, 오리 훈제, 소고기 부채살 구이에 야채쌈을 가족들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가족들과 샤브샤브 외식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부, 간이 없는 고등어 구이, 두부 계란 볶음, 두부 그라탕, 양배추 피자를 점심 때 드셔도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리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요리 유튜버의 레시피를 URL로 첨부했으니 참고해서 요리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든든하게 먹는 건 아니냐고 반문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명심하실 것은 양은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 양의 반만 드세요.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꼭이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는 소분되어 한 팩씩 포장된 견과를 사두면 좋은데요. 육포도요. 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갔다가 우연히 육포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샀는데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았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스틱 치즈, 자목 4분의 1쪽,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다양한 간식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간식으로 골라 드세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단으로 가겠습니다. 저녁 식단은 점심보다 더 간단한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주에는 불타는 의지로 저녁을 매우 간단히 드시면 살이 잘 빠집니다. 무가당 두유와 방울토마토 10개, 삶은 계란과 방울토마토 10개, 두부 반모와 멱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잘 지켜도 저는 2.3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좀 힘들어지는데 좀 더 맛있는 불고기 샐러드, 다양한 버섯볶음을 추천합니다. 특히 호박과 계란을 넣어 만든 호박빵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든든하고요. 그리고 당근, 사과,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 만든 당근빵 혹은 당뇨빵이라는 것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레시피가 매우 간단해서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부추, 계란말이, 순두부 계란찜, 두부 그라탕은 아래 레시피를 참고해 주세요. 애호박 치즈 샌드위치도 잘 해 먹었는데요. 간단하고 맛이 좋아서요. 애호박채를 소금으로 10분 절인 후에 물기를 꽉 짜서 없앤 후 양파, 소금, 계란 2개를 첨가해서 섞어서 작은 네모 후라이팬에 얇게 붙여주세요. 모두 익히면 절반으로 나누고 한쪽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나머지 반쪽은 덮어서 2-3분 정도 가열하면 됩니다. 주말이 되면 다이어트가 지치기도 하고 가족들이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먹는데 혼자 참기도 어려워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스페셜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주말 스페셜 요리로는 닭도리탕도 좋은데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해 주시고요. 고기 야채찜, 돼지 목살 수육, 닭 백숙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는데 요리도 간단해서 가족들과 자주 해 먹었던 요리는 대패 목살 숙주볶음인데요. 원래는 차돌박이 숙주볶음으로 많이들 해 먹는 것인데요. 차돌박이는 너무 기름져서 대패 목살로 대체했습니다. 가격도 더 착하고요. 대패 목살을 후라이팬에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잘 익힙니다. 익은 대패 목살을 건져내고 거기에 마늘 슬라이스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 익힌 후에 간장과 굴소스를 넣은 양념, 아래 레시피 참고하시고요. 이걸 넣고 숙주와 고기를 1분 정도만 잘 섞어서 볶아주면 됩니다. 요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는데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 드셔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사량은 평소의 반입니다. 그리고 장을 볼 때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요리를 한 번에 사두면 필요시 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두부, 계란, 대파, 당근, 무가당 두유, 견과류 치즈 등이요. 네, 여러분과 한 달 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음식 몇 가지만 먹게 될 경우 질려서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매주 식단 계획을 짜서 3끼 식단을 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되므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을 위한 행복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직접 요리해서 맛있게 드세요. 위 식단들의 레시피는 간단해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요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가끔 땡길 때 먹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과격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만 해주세요. 운동을 많이 하면 체력 소모가 되어 식욕이 당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을 갖게 하는 식단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식단을 통해 한 달 동안 5kg 감량에 성공하셨다면 이 체중을 잘 유지해야 할 텐데요. 빼는 것도 어렵지만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한 달이 지나면 오랫동안 영양 섭취가 다소 제한되었던 관계로 체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근육량도 좀 줄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점점 정상적으로 음식 섭취를 했습니다. 단 공복 시간을 늘려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공복 10시간에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당이 모두 소진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혈당 유지를 위해 당 신생 경로가 작동해서 당을 합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시간 이후에는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지방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공복 16시간 이후에는 지방 분해가 더욱 촉진되고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 11시경 야식으로 치맥, 골뱅이 무침 등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아침 식사를 하고요. 8시간 만에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 지방 대사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11시경에 야식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점심 12시경에 식사를 하면 13시간 공복이 되므로 지방대사가 작동하게 되면서 살이 찌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복 16시간 이후에는 지방 분해가 더욱 촉진되고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자가 포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16년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인체는 세포 내 불필요해진 구성 물질을 분해한 후 세포의 영양분을 삼는 자가 포식 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가 포식은 전문 용어로 오토파지라고 하며 세포 스스로가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세포 안의 노폐물을 세포 스스로 잡아먹고 그 분해물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란 더 이상 세포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손상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들인데요. 이런 세포 안의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암이나 치매, 신경 손상 등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가 포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포식 1단계로 오토파고점을 형성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이나 세포 내 소기관 즉 세포 내 노폐물을 세포막으로 둘러쌉니다. 이런 상태를 오토파고점이라고 하는데요. 자가 포식 2단계로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은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데 오토파고점이 리소좀과 융합하게 되고 이 노폐물들은 이 안에서 분해가 됩니다. 자가 포식 3단계로 리소좀에서 가수분해된 물질은 세포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단백질이나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는 데 재활용됩니다. 즉, 세포 내에서 재활용 시스템이죠. 아오키 아츠시 저서 공복에서는 공복의 효능으로 첫 번째,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내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혈당치를 감소시켜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 장애를 개선시킨다. 세 번째,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네 번째, 자가 포식으로 세포가 재생되어 신체적 이상과 노화 진행이 개선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6시간 공복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10시간 이후에는 간의 글리코겐이 바닥이므로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 속 지질이 줄어들어 혈관 압박이 감소되어 혈액과 혈관 상태가 개선되어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유발을 낮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오후 5시경에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아침을 먹음으로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맞춰서 시도해 보세요. 취침 시간을 포함시키면 16시간 공복 상태를 만들기 용이합니다. 만약 16시간이 어려우면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적어도 12시간을 공복을 유지하면 공복 10시간 이후에는 지방 대사가 진행되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저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16시간 또는 24시간 공복을 하면 좋다고 추천합니다. 공복 시에는 소량의 견과류 섭취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자가 포식을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면서요. 또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계단 오르기, 스쿼트, 걷기 등 근육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 영상까지 한 달에 5kg 빼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처음 한 달에는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 야채 위주 식단으로 먹고 평소 양의 반 정도로 섭취합니다. 소개해드린 아침, 점심, 저녁의 다양한 식단은 참고하시고요. 과격한 운동은 식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운동은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정도만 권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5kg 정도가 감량됩니다. 5kg 감량 후에는 아침, 저녁은 평소 양으로 단백질 및 야채 위주 식단으로 섭취하고 점심은 탄수화물을 포함한 일반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합니다. 단 16시간 공복 실천을 강조드렸습니다. 적어도 12시간 공복은 가능하시겠죠? 또 운동은 1시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방식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때 자신의 상태에 따라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주위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